예, 안녕하세요. 안전 모니터링과 개인정보에 관한 관계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중처법 도입 이후에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안전캠, CCTV, 특히 지능형 CCTV를 활용하는 현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사업장에서 지능형 CCTV를 설치하려고 근로자에게 물어봤는데 노동조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으로 반대했다는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이를 질의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안전지수제, 안전지수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지수가 좋으면 입찰 시, 건설공사 입찰 시 가점을 주고 낮으면 공사 중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안전이 점점 강화되는 측면에서 CCTV 모니터링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서 작업자를 촬영해도 되는지 이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촬영한 정보는 데이터, 정보가 아니고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는 유권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개인정보 보유 기간 등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작업 직전에 동의를 받기도 하지만 사업장을 출입하는 출입 시에 작업자에게 사전 동의서를 받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CCTV 촬영은 출입관리, 보안, 안전관리에 국한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근태관리를 위해서 촬영하거나 모니터링, 열람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부 공기업에서 감사실에서 근태관리를 위해서 CCTV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CCTV를 통해서 감사실에서 근태관리를 위해서 열람은 할 수가 있지만 중대한 범죄 행위가 포착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운영은 공개된 장소에 안전 관리를 하는 경우 CCTV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항목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이때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뉴스에서는 CCTV에 무단 퇴근 적발되자 개인정보 침해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안전 모니터링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목적, 근태관리의 적발을 위해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툴박스 미팅을 녹음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도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성은 녹음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대화에 참여하는 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은 가능하고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음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공사 현장의 작업 내용을
촬영한 결과물을 열람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열람은 촬영된 당사자라도 임의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안 담당자나 관계자 입회 후에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정보 재생 장소에 대한 통제 관리를 하고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주차 피해를 입어서 그 CCTV 내용을 열람하는 경우도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CCTV 열람은 경찰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 것이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임의대로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권한 없는 자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상당히 좀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현장의 촬영 내용을 제3자인 언론 또는 요청자에게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상 정보는 법에 의한 사항 외에 정보 주체를 동의를 받아서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재현장 사진 같은 경우 언론 공개는 유족의 동의가 필수적이고요.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경우는 범죄 수사, 범죄 피해자의 권리 행사, 민사소송의 경우는 법원에서 허가했을 경우 그때만 영상 정보를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부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 촬영한 개인 영상 정보를 보관 기간을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개인 영상 정보는 일반적으로 수집 후 30일 이내에 보관이 가능하고요. 개인 정보는 보유 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는 5일 이내입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즉시는 24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보시면 41조에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은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모니터링 CCTV를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촬영된 결과는 안전수칙 위반자 색출을 위해서 무분별한 열람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람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부작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부적정 사례를 보시면 조선 사업장에서 위험작업 모니터링을 위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근로자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안전 목적으로 써야만 되는데 일부는 직원의 근태 감시를 활용하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항은 인권 침해에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 같은 경우 AI를 조합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뉴스를 보면은 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지는 노동자를 발견을 30분 늦게, 한 3, 40분 늦게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능형 CCTV에 의존하지 말고 사람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전 모니터링과 설비 감시를 위한 CCTV를 감사가 열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정 색출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열람은 제한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CCTV의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